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우정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선 때부터 무속 논란의 중심이 됐던 천공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영국 여왕 조문 취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최근에 천공이 한 강의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생긴 논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조문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명분 없는 조문을 하면은 안 좋은 기운이 올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 올 수도 있어요. 조문 갔다 오고부터 내가 생활이 이상하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으로 출발하기 이전인데 이걸 보고 조문을 취소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방 직전 순방 예정지인 미국 뉴욕에서도 천공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는 등 계속 입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것과 조문이 취소된 시점은 우연히 이렇게 맞은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시간표를 내세우면서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조문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 14일 순방 일정 취재 계획을 기자단과 논의했는데 이때 계획된 순방 출발 시각은 오전 7시였다. 그런데 하루 뒤인 15일에 천공의 강의 영상이 업로드됐고 이후에 대통령 순방 출발 시각이 갑자기 오전 9시로 2시간 늦춰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리하자면 원래는 조문을 할 수 있는 시각에 영국에 도착할 수 있게 출발을 하려다가 천공의 강의를 보고 이후에 조문을 할 수 없는 시간에 도착하도록 의도적으로 미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속 시원히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 정황상 국민들은 천공이 말한 탁한 기운 때문에 고의적으로 출발을 늦게 했고 교통 통제를 빌미 삼아 의도적으로 조문을 회피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대통령실은 애초에 7시로 첫 출발 시각을 잡은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출발 시각은 9시일 뿐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네, 맞습니다. 그 천공 강의를 보고 출발 시각을 바꿨다. 이런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통령실 측은 준비 과정에서 7시 출발 가능성이 언급된 거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게 당시 확정된 시간은 절대 아니었다고 하고요. 또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도 이 영국 측과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지 결국 이 일정이란 거는 영국 측과 합의해서 짜는 건데 대통령실이 독자적으로 출발 시각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국민의힘 측은 다른 논란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정쟁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문 시간에 몇 시에 가냐, 좀 늦게 가냐가 무슨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지역 말단적인 문제 가지고. 다만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천공과 김건희 여사 간 관계 논란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근거 없는 주장에 계속 소환될 리스크, 즉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두고 국회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야는 남탓 공방만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회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으로 신당역 사건에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국회에 발의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가위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앞과 뒤가 이토록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먼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니 일단 한번 지켜본 뒤에 논의를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이제 비공개로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국회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 관련 전수조사를 해 점검을 하기로 했고 추후에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보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스토킹 살해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옹호한 듯한 발언을 했었던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죠. 하지만 그거 외에 이재명 대표가 신당역 사건을 최대한 거론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점이 있다 보니 이 점이 거론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당은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신당역 사건이 만약 여성 혐오 범죄라면
그 비난은 끔찍한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이 대표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과거 가해자를 옹호한 건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왜 사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피해자 유족을 만나다든지 이런 일정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내에서조차.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